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오늘이 4월 5일 식목일이더라고요. 이 식목일이 공휴일이었을 때는 믿지 않고 잘 챙겼던 것 같은데 요즘은 깜빡깜빡 잊고 지나가죠. 식목일에 작은 씨앗을 심으면 언젠가는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이번 시간 통해서 저희와 부동산 씨앗도 심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도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둘게요. 02-2638-3974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 부동산과 관련된 이야기는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이 시간 또 여러분과 함께 부동산 투자 씨앗을 심어주실 전문가 새롭게 모셨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드림투자연구소의 양재용 전문가 나오셨어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드림 부동산 투자연구소 양재용 이사입니다. 요새 변화가 참 많죠. 여러 가지로 뭐 대통령 선거도 있었고 또 조금 있으면 또 지방자치제 선거가 있어서 서울시장에 누가 될지 뭐 부산시장에 누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 정책이 바뀌거든요. 부동산 정책이 바뀌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혹은 내가 투자해야 될 부동산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고민들이 생기실 거예요. 이 시간은 여러분들의 그런 고민을 해결해주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질문 많으시면 전화 주시고요. 전화 주시면 제가 성실히 응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경제 분야가 다 그렇겠지만 그 어떤 분야보다도 이 정치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분야가 또 이 부동산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 보니 요즘에 고민 있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언제든 저희 전문가가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풀고 싶은 고민 있으시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친절하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2부 이 시간도 여러분의 고민 이야기 만나보기에 앞서서 정말 부동산 시장에 다양한 이슈들이 들려오는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고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이슈들이 어떤 게 있는지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 텐데요. 양재용 전문가님께서 먼저 한 2개 정도의 이슈를 추려 오신 것 같아요. 어떤 소식들 꼭 알고 넘어가야 하는지 이사님 바로 전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시장에 부동산 뉴스들이 막 넘쳐나고 있죠.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것만큼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번 부분은 반드시 꼭 알고 지나가야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우선 최근에 나오는 뉴스들 중에서 대통령 부동산 인수위 TF팀에서 나온 얘기죠. 우선 소형 빌라, 다세대 빌라라든가 소형 오피스텔 이런 소형 주택에 대해서는 59제곱미터, 59제곱미터 정도의 소형 주택, 전용 면적을 말합니다.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겠다.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굉장히 시장에서 센세이션하게 반응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지금 국토부가 이번 현 정권에서 공공 재개발에 굉장히 많은 힘을 실어줬죠. 그렇지만 첫 삽도 못 든 곳이다. 삽도 못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3080 도심 복합 계획의 향방은 어떨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3080 공공재개발 지금 어떤 현황일까요? 사업별 후보지를 여러 가지 선정해놓고 무려 141개의 후보지를 선정해놓고 15만 가구를 향후에 공급하겠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제대로 첫 삽 뜨는 데가 없다는 거죠. 동자동부터 시작해서 많은 후보지들이 이렇게 1차, 2차 하고 연내 본 지구를 지정하겠다 다 했었지만 곳곳에서 불협화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3080 공공재개발로 지정이 돼도 그 구역의 지역 주민들이 우리는 민간으로 가겠다. 그래서 공공과 민간으로 서로 양분돼서 구청이나 서울시에 민원을 넣고 또는 행정소송까지 벌이는 그런 일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재개발에 여러 가지 발목을 붙잡고 있는 거죠. 이러니까 대통령 후보라든지 곳곳에 정책에서 뭐가 나옵니까? 공공보다는 민간 위주로 가야겠다라는 말들이 나와서 아마도 이번에 인수위에서도 이런 부분을 감안하고 민간 주도의 재개발을 좀 더 푸시하지 않겠나. 정책적으로 그쪽에 힘을 실어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 소형 주택, 다세대 빌라라든가 이런 빌라들을 혹은 오피스텔을 만약에 주거수에 미포함시켜준다면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그것도 기준이 있죠. 빌라 같은 경우는 전용 면적 59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전용 면적이기 때문에 실수요는 훨씬 크죠. 실평수는 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소형 주택들에 대해서 만약에 주택수를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러면은 분명히
이쪽에 재개발에 대한 혹은 빌라에 대한 투자 수요가 더 넓어질 것이다. 그걸 왜 하느냐? 그러면 인수 TF에서 하는 이유는 공급량을 늘려주고 전세 시장을 안정시켜 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84제곱미터인데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해서도 또 포함시켜주겠다. 그러나 이건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겁니다. 오피스텔의 향후의 가치가 미래 가치가 높다면 투자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보다는 최근의 트렌드는 재개발, 재건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체크하셔야 된다. 어떤 부분에 한해서 미포함시켜준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조건, 임대사업자를 등록했을 경우에 한해서 가구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구수에 포함이 안 되면 어떤 게 있죠? 취득세, 그다음에 중간에 재산세, 보유세, 종합부동산세에 포함이 안 된다는 거고 향후에 또 양도세도 부담이 안 된다는 거고 이런 세금에 대한 혜택을 준다는 거죠. 비과세까지 되겠죠. 만약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에서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본인이 현재 지금 1가구 1주택을 한다면 역시 빌라를 2채를 갖건 3채를 갖건 본인이 현재 가지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2년 이상 거주했을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까지 받는다. 그럼 그 세금 혜택을 어마어마하게 받을 수 있으면 시장에서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된다고 제가 포인트를 지적해 드린 겁니다. 재개발, 재건축 향후에 많은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각광을 하고 이쪽에 아마도 관심을 더 많이 가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늦지 말고 관심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가오는 5월 새로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있으면서 지난 정부에서 추진됐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이어지게 될지 그리고 지금 이 인수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정책들이 실제로 실현이 될지 이 부분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도 언제나 발빠르게 전해드릴 테니까요. 항상 매일 1시부터 3시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언제든 중간중간 고민 생기신다면 문의 주세요.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고민 해결해 나갈 거고요. 이 시간이 조금 짧다, 더 긴 시간 상담 이야기, 투자 이야기 좀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또 이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1:1 대면 상담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 상담 시간도 좀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사님 어떤 분들이 좀 이 상담 오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을지 자세하게 안내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분들이 자 향후에 지금 정책이 바뀌면서 대통령도 바뀌고 인수위원회 TF팀의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재건축 그 용적률 완화시켜주고 안전 정밀 진단 검사 모두 완화해주겠다. 그래서 아파트를 사실 수 있는 분들은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갖는 게 맞고요. 특히나 소액 투자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바로 재개발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재개발 전성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재개발 쪽에 있는 투자처도 점점점 최근에는 소액으로도 얼마 가능했었지만 이것이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죠. 과거에 전세를 끼고 한 1억 미만으로 투자 가능했던 것이 이제는 1억 이하의 투자처는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좋은 물건도 없고요. 그렇다면 1억 정도의 소액 투자를 했을 때 2억 미만의 소액 투자를 했을 때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 현장에 발품 많이 파셔야 되는 거고요. 많이 비교하셔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혹시나 잘 모르시겠다라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세미나 준비했으니까요. 세미나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재개발지에 투자 가능한지 소액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 사이에 서울 도심 내 그런 재개발의 훈풍을 타고 향후에 미래 가치가 높고 내가 수익성이 실현될 수 있는 곳에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 이번에 그런 시간 가졌으니까요. 연락 주시면 선착순에 한해서 저희가 상담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최근에는 재개발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돈이 여유 자금이 좀 많다면야 좋은 지역에 좋은 물건 비싸게 투자해도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내가 가진 금액이 조금 소액이다. 하지만 재개발 투자 좀 해보고 싶다 하신다면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전문가의 해안 안목일 겁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으로 문의 주시면 어떻게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 테니까요.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과 함께 방송 시간 통해서 또 고민 가지고 계신 내용들 하나하나 풀어가 보겠습니다. 2부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바로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네. 전문가님 이렇게 방송에서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네. 네, 다름이 아니라 제가 한 2년 전에요. 그 네. 한강변 재개발 그런 이슈가 있어서 네. 그 유튜브 방송 이런 광고를 보고서 자양 이동에 있는 그 빌라를 하나 샀어요. 네.
예, 근데 어떤 전문가분들은 잘했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전문가분들은 뭐, 더디게 진행된다고 하니까 개발이 네. 잘못됐나, 이 걱정도 되고, 요즘 네. 그래서 제가 고민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투자 목적으로 2년 전에 자양 네, 2동에 다세대 주택을 매수하신 건데 저희가 좀 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주소를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그 자양 이동 그 제일 평화 그 장로교회 그 부근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제일평화 장로교회 근처에 다세대 네, 주택을 거주는 안 하시고 좀 갭 투자를 해놓으신 거죠? 네, 네, 한번 전문가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 들어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아유 이게 또 좀 고민이 되셔가지고 전화를 주신 것 같은데 네, 지금 보니까 이제 자양 이동 이쪽에 한강변이라 해서 투자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예, 맞아요. 예, 사실 한강변 투자 좋죠. 왜 그러느냐? 뭐 아시다시피 이쪽에 성수 전략지구에 이미 이쪽에 지금 1, 2, 3, 4지구로 나눠서 이제 곧 사업계획 승인이 나게 되면 아마도 과거에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 때는 30층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은 무려 몇 층이다? 50층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트리마제 여기 지금 47층짜리죠. 예, 35억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30억대 중반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는 대략 40억 정도를 예상한다는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됐죠? 성수 전략지구가 이렇게 워낙 뜨니까 그 바로 길 건너 있는 여기 자양 4동 이 부분에 1, 2, 3, 4 여기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투자를 최근 몇 년 동안 했습니다. 자, 여기 투자하신 분들 거의 뭐 정말 대박 난 거죠. 과거에 1억 투자도 안 됐던 곳들인데 자, 그래서 여기가 지금 투자는 어떻게 됩니까? 거의 전세 끼고 제 1, 2,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전세 끼고 무려 4억 투룸 같은 경우에 4억 이상의 4억 5천 이상의 금액이 있어야 된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1억 5천이었는데 1억 5천이 4억 이상 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못 하니까 옆 동네로 왔더니 자양 3동은 어떻습니까? 이미 아파트들이 거의 다 차지하고 오히려 이쪽은 아파트의 리모델링 관련된 그런 수요들만 지금 오고 있는 거죠. 리모델링 지금 시기가 맞춰서 뭐 우성 아파트라든가 이쪽에 한라 아파트라든가 좀 많이 됐습니다. 딱 남아 있는 요 유일한 이곳 여기가 자양 3동에서 소규모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에요. 자, 여기도 지금 프리미엄 피가 엄청 많이 붙어 있습니다. 이쪽도. 자, 그래서 선생님 같은 분들을 많은 어떤 그런 누가 보면은 자, 너무 고가의 프리미엄을 주고 들어갈 수 있는 1단계 놓쳤죠. 2단계 놓쳤죠. 여기 3단계 놓쳤죠. 그러니까 선생님처럼 4단계로 자양 이동을 이제 눈여겨보는 거죠. 한 1억 5천에서 2억 이하의 어떤 그런 갭 투자라든가 전세를 끼고 할 수 있는 그런 데를 보셨는데 문제는 자, 여기 성수 전략지구라든가 자양 4동 여기 하단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자양 3동의 여기 재건축 지역은 모두 다 노후도 요건이 맞아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 지금 하신 곳은 이쪽은 가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재개발을 투자할 때, 재개발 쪽에 빌라를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요건이죠, 요건.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노후도 요건이다. 그 서울시에서 기본 점수표가 있습니다. 100점 만점 기본 점수표에 항목들이 있는데 그중에 55점이라는 가장 큰 점수를 차지하는 게 이 노후도 요건이에요. 그래서 노후도 충족 요건이 전체 3분의 2 그 구역에서 3분의 2 이상이 30년 이상 된 낡은 빌라들, 낡은 건물들이 얼마나 있느냐. 그런 동수, 그다음에 연면적 따져서 55%예요. 그런데 이거 빼고 나서도 접도율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호수 밀도라든가 아니면 과소 필지 자 그런 걸 보려면 눈으로 보시기에는 요새 뭐 통계 자료 다 나오죠. 그럼 눈으로 보면 어떻게 되죠? 일단 1층에 필로티 주차장이 얼마나 많은가 적으냐 이거에 대해서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필로티 주차장이 1층에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다 신축이라는 얘기예요. 다 20년 미만의 그런 건축물이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여기 하신 곳은 그런 건축물들이 대단히 많다. 그래서 아까 일부 전문가가 얘기하는 대로 상당히 재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단기간보다는 장시간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한테 우리 시청자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 여기는 과감하게 갈아타기 해야 됩니다. 여기서 2년, 4년, 6년 기다리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거는 시간을 낭비하는 겁니다. 기회비용을 상실하는 겁니다. 기회비용 상실하는 것처럼 가장 그거는 스마트하게 투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자 여기를 갈아타기 하시고 자 2년 지났다고 했으니까 갈아타기 하시고요.
세금 이런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금 무서워서 더 높은 수익률이 날 수 있고 더 큰데 나중에 수익성이 높은 곳에 가야 되는데 이거 내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조바심 갖지 마시고 과감한 결단 더 좋은 데 많아요. 자, 아까 여기 꼴 놓친다 하더라도 서울 도심에서 지금 이 정도의 금액이시면 갈 건 많습니다. 서울 도심 내에 2억 이하, 1억 5천 이하의 투자처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좀 발품을 파시고 도심 내에 아까처럼 용산을 놓쳤다면 용산 인근 바로 여의도를 놓쳤다면 여의도는 지금 재건축하는 아파트밖에 없다면 빌라라 가면 바로 길 건너 노량진 뉴타운 인근이라든가 아니면 서울 도심 속 서울역을 놓쳤다면 또 왕십리라든가 동대문 인근이라든가 청량이라든가 있습니다. 발품 파시고 그래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저한테 찾아오시면 제가 하나씩 다시 짚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꼭 한번 발품 파시고요. 과감한 결단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좀 과감하게 매도를 하고 다른 곳으로 갈아타게 해야 할 시기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너무 시간이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다른 재개발 투자를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재개발지를 선택할 때는 그 노후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 꼭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 언제든 전문가의 검증 필요하시다면 투자하시기 전에 저희와 이야기 나눠보세요. 02-2638-3974번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실 수 있고요. 문자 조금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이사님. 고민 가지고 계세요? 네. 제가 지금 현재 1주택자로 동대문 휘경동에 휘경 현대아파트 30평대 중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거주한 지는 한 10년 정도 되었어요. 네. 네, 저희 지역이 아파트 가격이 약간 오르긴 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거의 네. 안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아파트로 좀 옮겨갈까 고민 중인데 네. 제가 지방에 가지고 있던 토지를 매각해서 조금 여유 자금이 생겼어요. 네. 네, 그래서 회기역 근처의 역세권이나 네. 아니면 이문 뉴타운 쪽으로 신축 아파트 쪽으로 옮겨가 볼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어. 저희가 막 하는 것보다는 네. 전문가인 이사님의 의견을 어떤지 궁금해서 네. 저희가 신청을 좀 해봤어요. 네, 연락 잘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주를 오래 하셨던 휘경 현대아파트가 타 지역보다 금액이 좀 적게 오르는 것 같아서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여유 자금을 보태서 좀 신축 아파트로 이사가 보면 어떨까 보시는 것 같아요. 저희 이사님 연결해드리기 전에 혹시 지금 TV 시청 중이시면요. TV 소리는 아예 안 들리게 해주시고 저희 네네, 음성은 네. 전화로 좀 이어갈게요.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사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반갑습니다. 이사님 방송 잘 시청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연결되니까 되게 반갑네요.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보면 더 반갑습니다. 한번 나중에 궁금한 게 있으면 사무실에 한번 와보세요. 지금 네, 그러겠습니다. 네네. 지금 이제 전화를 주셨는데 네. 전화 정말 잘 주셨네. 왜냐하면 전화 안 주셨으면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분들 시청자분들도 꼭 용기 내서 전화하시고 용기 내서 접수하시고 찾아오셔야 됩니다. 왜요? 지금 방금 휘경 현대 아파트 갖고 계셨고 지금 이제 향후에 이제 바람 희망 사항이 역세권 아파트 쪽으로 가던가 아니면 새 아파트로 가겠다. 그래서 새 아파트. 휘경 현대 아파트가 조금 멀어요. 여기서 걸어가서 한 10분 이상 걸리는데 자, 이 거리를 그래서 회기역 근처의 역세권 아파트나 아니면 그 위쪽에 저 신이문역 쪽이라든지 그쪽에 이문 뉴타운 쪽에 나오는 신규 아파트를 갖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처럼 그래요. 내가 살고 있는 동네가 제일 좋고 내가 있는 곳이 가장 환경 좋고 왜 근데 우리 집만 안 올라가지? 이런 분들이 많아요. 안 올라가고 여기가 살기는 좋은 거하고 그러니까 투자와 이 실거주는 분리가 돼야 돼요. 이 거주와 투자는 바꿔야 되거든요. 투자는 뭐다? 남들이 다 좋아하는 거야. 주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기 주식만 올라가요. 아니 나는 이 기업 분석을 해보니까 이거 제일 좋은데 왜 그러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좋다고 할 때 가는 겁니다. 전기차 얼마나 많아요? 테슬라 하듯이. 아파트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가는 놈만 간다는 거지.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가는 아파트, 어떤 아파트일까? 지금 얘기하신 것도 중요한 포인트는 제대로 짚으셨어요. 왜? 역세권으로 가겠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 뉴타운으로 가겠다. 좋습니다. 왜? 개발이 되고 변화가 있으니까. 이왕 신축 아파트 역세권에 있고 그리고 신축 아파트면서 주변에 개발 사례가 크고 변화의 폭이 크면 올라갑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중요한 걸 놓치셨어요. 뭘 놓치셨냐? 도심 속으로 가야 된다. 도심 속으로. 물론 여기 지금 신이문이라든가 회기역이라든가 도심이 아니지 않아요. 도심 맞습니다. 그러나 인기 지역은
어디다? 좀 더 도심. 그다음에 얘기했던 GTX 노선이라든가 물론 이 위쪽으로 가면 광운대역이 있죠. 그러나 위로 가지 말고 밑으로 오자는 거죠. 밑에 뭐가 있습니까? GTX 노선이 B 노선, C 노선이 다 겹치는 곳 어디죠? B 노선과 C 노선이 겹치는 곳. 밑에 어디입니까? 여기 바로 청량리죠. 청량리. 그래서 아까 혹시 그 토지 매매 대금 팔고 나서 한 대략 어느 정도 확보가 되실까요? 6억에서 7억 사이야. 아유, 그러시면 지금 아파트를 매매하시고 그 돈이면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조금 뭐 예를 들어서 미주 아파트라든가 이제 그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여유 자금을 조금만 더 돌려보시면 충분히 이쪽에 어디요? 청량리 롯데캐슬이라든가 레미안 크레스트라든가 이 부분들 그다음에 레미안 미드카운티라든가 아니면 이쪽에 동남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아까처럼 그 얘기하시는 부분에서 내가 지금은 어떻게 될까요? 현금을 확보하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지금은 둔한 거예요.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인플레이션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의 1,000원 가지고 계란 2개 사다가 내일 1,000원 가지고 하나 사는 거고요. 오늘 10억 가지고 아파트 2채 사다가 내년에 아파트 한 채밖에 못 사는 거고 내후년에는 못 사는 게 인플레이션입니다. 여러분 인플레이션 많이 듣지만 체감을 못하고 계신 거예요. 당장 채소값이 비싸지고 휘발유값이 비싸진다? 아니요. 여러분의 부동산값이 비싸진다고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이퀄 부동산값이 실물 자산이 올라간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자 내가 토지 대금을 팔았어. 얼른 이걸 여유자금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된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지역. 그러면 제가 왜 청량리를 찍을까요? 이쪽에는 전농 뉴타운이라고 과거에서부터 계속 진행이 됐는데 새로 진행돼서 동의서를 받은 데들은 이렇게 크레스티나 레미안 미드카운티나 롯데캐슬이 들어왔는데 안 들어와 있는 여기 8구역, 여기 9구역, 여기 10구역, 혹은 밑에 12구역 이런 데들은 지금 다 프리미엄 피가 계속 붙고 있는 거예요. 이쪽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건 안 나와요. 하지만 여기는 빌라촌이고 선생님께서 만약에 재건축 아파트가 아닌 일반적인 새 아파트가 원한다. 여기 롯데캐슬이라든가 크레스티 이쪽이 다 몇 년 안 됐습니다. 충분히 값어치가 크다. 왜 올라갈까요? 주변이 천지개벽되는 거예요. 이 아파트 청량리역 앞에는 여기 4구역이라고 해서 롯데캐슬 65층짜리가 무려 5개. 이쪽 과거에 이쪽에 홍등가라든가 저쪽에 그 청가물 시장 그쪽에는 한양 수자인 59층짜리가 4개. 굉장한 겁니다. 59층이 예전에 동대문부터 지금 저기 창동까지 있었습니까? 그런 복합 상업 시설들이 59층 4개 65층 5개 이쪽에 또 뭐 해링턴 플레이스 또 4개 뭐 2개 여기에 무려 63빌딩 같은 게 11개가 들어오고요. 위쪽은 또 어떻습니까? 이쪽에는 제기 4구역, 6구역, 청량리 7, 6, 8구역, 홍릉 쪽까지. 자, 동쪽과 서쪽이 모두 다 뭐가 돼요? 재개발과 상업시설, 복합시설이 들어오고 이 청량리 역사는 또 확정됐습니다. 국토부 장관과 그 김현미 장관 시절에 109년이라는 역사를 가진 곳이에요. 그곳을 천지 개벽시켜서 GTX 노선과 버스 환승 노선과 지하철 모든 것들이 여기 노선이 혹시 몇 개 들어간지 아십니까? 청량리역에? 12개가 들어옵니다. 12개가. 대한민국 역에 노선이 12개 들어온 데 있습니까? 12개가 들어오는 데는 딱 3군데밖에 없어요. 한 10개 이상 들어온 데는 청량리역, 서울역, 강남의 삼성역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천지개벽이 된다. 이왕이면 12개 노선이 있는 데가 낫죠. 저 위쪽에 있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여유자금이 있다면 과감하게 더 늦기 전에 빨리 움직여서 이런 쪽에서 한번 발품을 팔아보시고 아까처럼 동쪽, 서쪽 아파트들이 다 있으니까 발품을 팔아보시고 결정하시면 향후에 선생님께서 시청자님께서 선택한 아파트는 분명히 미래가치가 높고 수익성이 크게 날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사를 가시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 드렸지만 방향을 위쪽에서 조금 도심 쪽으로 더 접근하자라는 방법 전달해 드렸습니다. 청량리 쪽 일려드렸으니까 이제는 임장활동 해보시고 좋은 이사 계획 세워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와 또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방송 시간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시청하시면서 이사님의 도움 나도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신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한 투자 계획, 특히나 재개발과 관련된 투자 관심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기회를 좀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사님과 함께하는 1:1 상담 시간이 좀 마련돼 있거든요. 이사님 다시 한번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많은 분들이 재개발지에 관련된 투자 문의라든가 아니면 재건축에 관련된 투자 문의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다면 어떤 리모델링, 재건축에 대한 투자도 하시는 게 지금은 시황적으로 좀 필요한 시간이다. 특히나 소액을 가지고 제가 누군가가 투자를 해야 될 시기가 맞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더 서두르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대선 전에 혹은 지금 뭐가 있죠? 지방선거 전에 선거가 끝나면 그 공약들을 실행해야 되는 현행 문제만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는 이게 시장 선거를 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 정책을 실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책 실행되면 그때는 조금 늦어지는 거죠. 한 발 앞선 투자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지금이라도 발품을 파시고 어디에 내가 소액 투자해서 내가 1억이나 한 1억 2, 3천 가지고 1억 5천이 안 되는 그 금액 갖고 지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곳을 있다면 여러분 발품 파셔야 되는 겁니다. 절대 가만히 있으시면 안 돼요. 바로 알아보시고 발품 팔아보시다가 그래도 내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한테 찾아오시면 제가 1대1 프리미엄 상담 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연락 주십시오. 네,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 하면 재개발이 꼽힐 텐데요. 이 재개발도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전문가와 함께라면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 이사님의 친절한 도움 드릴 테니까요. 아래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나요? 문의 주세요. 조금 더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좀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제가 지금 여유 자금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 있는데, 네. 뭐 요새 뭐 오세훈 쪽으로 뭐 모아타운 네. 이런 것 좀 얘기가 나온 것 같아서 좀 투자 좀 해보고 싶어서 문의 좀 드리려고요. 알겠습니다. 1억에서 1억 5천만 원 여유 자금을 가지고 그냥 현금으로 두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 모아타운에 투자하고 싶다라는 좀 정확한 말씀을 네. 주셨는데 바로 한번 이사님과 계획 세워보도록 할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맨날 유튜브에서만 뵀는데 TV에서 뵈서 너무 영광이에요.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해주셨는데, 근데 네. 목소리가 굉장히 굉장히 영하세요. 혹시 20대세요? 20대는 아니고 30대인데 워낙에 그렇군요. 좀 이제 모아놓은 돈은 많이 없는데 좀 부동산 쪽에 관심이 많아서요. 예, 맞습니다. 네, 좀 2030 투자. 네. 그렇죠. 2030 세대 분들이 지금 시청자님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사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재테크는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연봉으로 끝까지 몇 년을 모아야지 아파트를 살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 방법이 차라리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알아보고 내가 찾아보는 게 그게 효도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부모님한테 돈 달라고 계속 이렇게 요청하시겠어요? 자립하셔야죠. 맞아요. 그게 지금 시청자님처럼 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처럼 시드머니를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 모으셨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번에 오세훈 서울시장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아까 질문하신 게 모아타운 얘기를 지금 하셨어요. 네. 모아타운은 과거에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혹시 전임 박원순 서울시장이 했던 그 혹시 저거 아십니까? 가로주택 정비 사업? 들어는 봤어요. 그렇죠. 이게 전임 시장이 가로주택 그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이 사업을 열심히 푸시를 했어요. 그러나 그분이 계신 12년 동안 이 사업은 거의 안 됐습니다. 왜 안 됐을까요? 사업성이 낮아서 그랬던 거예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면 나홀로 아파트 생기는데 그리고 지하 주차장도 안 파. 7층, 8층, 뭐 14층 다 미만이야. 지하 주차장을 파면 그게 돈이 많이 들잖아요. 조합원 분담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지하 주차장도 안 파니까 그냥 꼴랑 나홀로 아파트 하나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만들어 놔도 시장에서 값어치가 떨어지는 거죠. 브랜드 아파트도 아니고 나홀로 아파트에 이름 있는 시공사들이 달려듭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했는데 그런 단점들을 싹 없애버리고 이번에 모아주택에서는 어떻게 했다? 예를 들어서 장점들을 많이 만들어준 거예요. 새로운 오시장이 자, 그 지하에 주차장 파는 거 그거 서울시가 해주겠다. 지하 주차장 서울시가 비용해줄게. 그리고 또 돈 들어가는 거 뭘 또 두려워할까요? 뭐 공원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커뮤니티 시설, 뭐 노인정이라든가 어린이집을 짓는다든가 이런 커뮤니티 시설도 마찬가지로 조합원들이 돈을 냈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누가 해주겠다? 서울시가 지원해주겠다. 그거 굉장한 거죠. 자, 그런 혜택을 주고 마지막 기반 시설.
기반 시설 잡는데도 국토부랑 협의해서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인프라 시설들도 지원해주겠다. 그래서 이번에 뭐 몇백억의 서울시한테 추가 요청, 예산 요청을 했고요. 그걸 받아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이거 말고도 처음에 아파트를 설계할 때 서울시에서 주택 설계사를 파견시켜주겠다. 그리고 몇 천만 원까지 돈을 주면서 5천만 원까지 주면서 거기에 대한 CC 설계나 이런 걸 할 때 도움을 주겠다. 아니 이런 게 어딨냐고요. 민간 재개발에. 그래서 많은 과거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던 사람들이 이쪽에 모아주택으로 와서 모아타운으로 가자라고 지금 다 턴한 거예요. 왜? 과거에는 1-1 3,000평 미만만 지금 가로주택이 됐는데 이거를 10만 제곱미터면 3만 3천 제곱미터까지 넓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규모 1,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거죠. 과거에는 따로따로 나홀로 아파트들이 들어섰던 거를 다 합쳐서 커다란 하나의 대규모 아파트 타운을 만드는 거고 지하 주차장을 파고 공원을 만들고 이쪽에 커뮤니티 시설 지어주고 이런 것들을 다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이걸로 갈 이유가 없는 거죠. 다 합쳐서 갈 수 있으니까 모두 플러스 시켜서 가니까. 그래서 저는 이 모아타운에 대해서 아까 관심을 가지신 건 너무 잘하신 거고 모아타운 지역에 대해서 많은 정보들이 인터넷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네. 여러분이 그 시청자분이 중요한 거는 꼭 발품 팔아보시고 거기에서 뭘 또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된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요건이 되는가. 노도 요건이 되고 모든 걸 충족하는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또 뭐죠? 주민의 동의율. 주민 동의가 어떻게 되냐, 주민들의 열정이 어떻게 되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언제 될지 모른다. 이런 곳에 투자하면 기회비용도 이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의 동의가 있고 뭔가 지역 분위기가 그 분위기를 파악할 줄 알아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발품 파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리서치 해보시고 저 같은 전문가한테 꼭 물어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청자 여러분께서 잘 모르던 것도 하나씩 비교하고 검토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된다. 그런 지역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세미나 시간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세미나 1:1 프리미엄 상담 신청해 주시면 자,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곳들이 어디에 있는지 제가 짚어드리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좀 한정돼 있으니까 한번 찾아오시면 제가 1:1 프리미엄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한번 뵐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선 보셨던 투자 방향 모아타운에 투자하시는 거 찬성 의견 드리면서 발품 파실 때 두 가지 노후도와 그리고 주민의 동의율을 꼭 체크해야 한다라는 조언도 드렸으니까요. 한번 돌아다니시면서 정해진 곳이 생기면 다시 한번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늘 열어두고 있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여러분의 고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문자로 주신 고민 사연들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뒷번호 3092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돌고 지역이나 상월곡역 인근에 다세대 주택을 투자 목적으로 지금 좀 보고 있습니다. 투자해봐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같은 비슷한 위치에서 빌라 투자를 보고 계시는 건데 이 지역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이사님? 네, 제가 볼 때는 그 투자 매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잘 보신 것 같고요. 그 돌고 지역과 아까 상월곡역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이 바로 어떤 곳이냐면 그 부분이 그 상단, 그러니까 돌고 지역과 상월곡역 위쪽은 장인 뉴타운 1구역부터 15구역까지 있는 곳이고 그 하단은 뭐냐면 하단 쪽에 아까 말씀하신 우리 시청자님 문자 말대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뭐 1-1부터 1-5까지 쭉 해서 동의서까지 다 걷고 있어요. 또 그리고 우측에 돌고지 시장 쪽과 좌측에 상월곡동 쪽에도 상월곡역 그 인근에서도 지금 이걸 역세권 시프트로 갈까 도심 복합 개발로 갈까 왜 역세권에서 가까우니까요. 3분 이내 거리거든요. 그런 쪽에 재개발에 관련된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과거에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인데 지금은 모아타운으로 왜냐하면 그쪽도 구역이 큽니다. 구역이 3,000평이 다 넘는 곳들이고 그래서 예전에는 쪼개서 하던 것들을 모아서 크게 타운화해서 가는 곳이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다. 특히나 이쪽에 개발 호재들이 많죠. 주변에 그런 재개발로 인해서 주변이 정말 그쪽도 천지개벽되는 곳인데 거기에 교통 호재가 또 따르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되면 청담동까지 11분 만에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쪽에 생태계 공원들이 생기는 거고요. 또 광운대 역세권 개발 무려 1조 8천억이 넘는 서울 역세권 개발보다 더 큰 강북의 최고 역세권 개발이 되게 되면 어마어마한 고급 일자리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거 옆에는 또 뭐가 있죠? 미미삽, 미성미중 사무 아파트들이 재건축의 바람이 불고 있고 그 왼쪽에는 장인 뉴타운, 또 광운대는 GTX 노선이 오기도 하고요. 6호선, 1호선, 경인선 그다음에 또 동북선이 그쪽에 장이동에서부터
월곡역으로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분당선 연결되기 때문에 강남까지 접근성도 좋고 도심 접근성이 좋다. 또 그리고 외곽 순환도로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신사역에서 상월곡역까지 가는데 20분이면 가더라고요. 예, 그런 식의 어떤 입지적인 곳에나 교통 호재나 여러 가지 좋기 때문에 저는 찬성 매수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역적으로 잘 보셨다라는 긍정적인 의견 드리면서 투자 찬성 의견 드렸으니까요. 이제 빠르게 좀 실행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1442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충무로역 인근에 생활형 숙박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거 계속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팔아야 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자, 그 익숙한 생숙이죠. 충무로역 근처로 좀 가볼게요. 이사님,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문자를 보니까 현재 마이너스 P라고 문자가 돼 있네요. 이 문자 내용을 보니까요. 이게 마이너스 P가 붙었는데도 팔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렇게 오셨어요. 예. 근데 과거에 불과 이게 2년 전만 하더라도 1년 반 전만 해도 불과 1년 차입니다. 1년 전만 해도 플러스 프리미엄 P가 붙었었어요. 플러스가. 근데 그때 왜 그랬을까요? 전매 가능하다. 여기는 뭐 나중에 가구세 포함이 안 된다. 그다음에 월 수익이 뭐 5% 이상 나온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가구세 포함 안 되고 세금 혜택 보고 그다음에 그 나중에 뭐 취득세 4.6%밖에 안 내고 양도세 부가 안 되고 종부세도 해당 안 되고 굉장히 좋을 것처럼 얘기했지만 실속은 어떻죠? 저는 그때 이거 살 때마다 모든 분들한테 사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프리미엄 P가 붙어도 폭탄 돌리기다. 이거 마지막에 가져가는 사람은 분명히 마이너스 P 받을 거다. 예, 전국의 생수기 열풍이었죠. 하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지금 이분이 문자에 남긴 대로 결국 마이너스 P입니다. 지금이라도 이분 말씀대로 마이너스인데요? 아니죠. 손절매하고 나오시듯이 팔고 나오셔야 됩니다. 내가 여기서 2천만 원 손해 봤더라도 빨리 재개발지나 어디 투자를 하셔서 2천만 원 마이너스 된 거 2억 이상 버실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서두르셔야 된다. 지금이라도 팔고 왜 늪에 빠지지 마시고 팔고 나오셔야 됩니다. 이거 생활형 숙박시설 나중에 그 서울시에 신고 안 하잖아요. 그럼 벌금 2천만 원, 징역 1년 이하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전세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거 나중에 불법이에요. 그럼 이행강제금 그거 이행강제금 시행될 때까지 끝까지 내야 돼요. 5억짜리 시세 10%에 이행강제금 냅니다. 5천만 원씩 10년만 내면 깡통되는 겁니다. 그런 걸 왜 가지고 있습니까? 당장 갈아타게 하시고 새로운 투자처 발굴하셔서 새롭게 갈아타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조금 마음이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매도해야 한다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지금의 마이너스를 더 좋은 곳에 투자해서 얼른 10배 수익으로 더 불려보자라는 조언 드렸으니까 마음은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그래도 매도 계획 세워보시고 그 다음 투자는 꼭 전문가들과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나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통해서 여러분 조금 더 부자 되실 수 있는 방법 함께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좀 해결해 볼까요? 요즘에 뉴스에서 나오는데 이게 네. 그 면적 59제곱미터 이하면 그 작은 주택 있잖아요. 네. 이거를 이제 뭐 주택수에 뭐 포함을 이제 앞으로 뭐 안 시킨다고 해가지고 네. 제가 그래가지고 좀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자금이랑 지출을 좀 활용해가지고 좀 이제 지하철역 가까운 데 있잖아요. 그 5분 그 안에 그 역세권에다가 네. 그 약간 오피스텔 같은 거 아. 하나 좀 매수해도 지금 이제 투자를 해도 괜찮을지 전문가님 네. 좀 여쭤보려고요. 알겠습니다. 저희 2부 첫 번째 시간에 좀 살펴봤던 그 소형 주택 59제곱미터 예. 이하의 주택은 이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겠다라는 이제 인수위원회의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그럼 내 돈으로 좀 역세권 오피스텔을 59제곱미터 미만으로 투자해 보면 어떨까 좀 보고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방법이 될지 한번 이사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이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 확실히 역시 그 2030 세대들이 빨라요. 예, 빠르고요. 예, 그 뉴스 네. 사실 정보가 곧 돈입니다. 여러분 뭐 LH라든가 뭐 공무원들이 사실 투자할 때 우리는 그들을 투기꾼이라고 몰아붙이지만 그들은 빠른 정보를 활용해서 재테크를 했던 거죠. 단지 그들이 그 직위가 공무원이었고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앉아 있는 곳에서 그 정보를 자기네들이 썼다는 게 문제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정보를 제대로 활용했다는 것은 그 재테크의 중요한 발판이죠. 여러분도 지금 정보를 받으신 거예요. 지금 인수위에서 얘기한 게 거의 다 통과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법적인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남아 있지만 미리 발빠르게 움직여야 된다. 왜? 향후 5년은 그들의 세계입니다.
지금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거기에 발맞춰서 여러분 투자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같은 경우에 지금 얘기한 게 자, 소형 주택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이하의 다세대 빌라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대부분은 지금 그러면 빌라라든가 오피스텔 투자가 있네. 근데 이왕이면 그러니까 젊은 분들은 지금 시청자분처럼 깨끗한 오피스텔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거 나중에 월세도 꼬박꼬박 받고 또 오피스텔 투자를 우리 시청자분뿐만 아니라 또 은퇴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유혹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생활형 숙박시설, 레지던스, 생숙, 그다음에 오피스텔. 그중에 또 어떤 거요? 라이브 오피스. 야,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라이브 오피스. 예. 왜? 사무실인데 살 수 있는 라이브 오피스. 엄청나게 지금 뭐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선전 많이 합니다. 일석이조다. 예, 사무실도 주고 집도 살 수 있고 그 안에 침대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뭐죠? 이 주방 시설 주방 시설 만들어 놓고 난방 시설 만들어 놓고 다 불법입니다. 불법이에요. 걸리면 이행강제금 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마치 합법처럼 그걸 누가 체크한대요?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투자를 왜 정도를 걸어가지 불법으로 걸어갑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라이브 오피스. 예, 이건 지금 그 상황들은 아직 건축법상 해결되지 않은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피해 가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오피스텔 자 좋습니다. 깨끗하고 우리 은퇴자분들 지금 시청자분들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자 내가 이제 월급이 소득이 없고 앞으로 내가 인생 2막을 준비해야 되는데 오피스텔 하나 사두고 매월 50만 원씩 1년이면 600만 원, 10년이면 6천만 원. 연금처럼 타야지. 10년 뒤에 6천만 원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자산 개념 이거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네, 이 지금 캐피탈 개념과 인컴 개념 이거 뭐냐면 내가 자산이 인컴 월 소득이 꾸준히 나오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월 소득이 꾸준히 나오는 걸 생각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반드시 내가 잊어버리면 안 되고 내가 마음속에 내 가슴속에 각인시키고 있어야 될 게 뭐다? 캐피탈 개념이다. 내 자산 가치가 같이 올라가야 돼요. 과거에는 여기가 뭐였죠? 어떤 정말 최고의 상권에 있는 상가 빌딩, 통빌딩 이런 것들이거나 아니면 토지거나 이런 거였어요. 근데 최근에는 여기에 아파트가 들어갔죠. 왜? 전세값도 계속 올라가죠. 월세값도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아파트는 원래 투자 가치로서 어떤 캐피탈 개념이 아니었는데 이게 이제 커다란 투자 자산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만약 오피스텔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당장 주변을 보시면 오피스텔이 과연 정말 내가 산 가격이 10년 뒤에 이게 2배, 3배 올라가 있는데 어디 있습니까? 100에 한 곳 있으면 잘하는 거죠. 대부분 10년 뒤에는 이제 감가상각이 되면서부터 월세도 떨어져요. 안 들어와요. 젊은 친구들이 새 오피스텔 가지 뭘 10년, 15년 된 그런 곳에 갑니까? 월세 떨어지죠. 본인의 자산 가치 떨어지죠. 그래서 투자하실 때 오피스텔 투자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보다는 차라리 재개발지에 있는 다세대 쪽에 투자를 하는 게 미래 가치도 높고 어떻게? 이게 재개발지면은 향후에 값어치가 내가 전세 끼고 1억 정도 투자했는데 이게 나중에 아파트를 받는다. 어마어마한 거죠. 물론 아파트를 받지 않더라도 재개발이 된다는 기대감에 혹은 동서만 걷는 데더라. 우리 뭘로 간대더라. 우리 도심 복합개발 간대더라. 모아타운 간대더라. 라고만 해도 뭐가 붙습니까? 프리미엄 피가 붙어서 내가 투자한 금액보다 작지 않게 오히려 떨어지지 않고 올라간다는 거죠. 그 부분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강조드리는 거는 내가 투자할 때는 미래 가치가 나의 자산 가치가 감가상각되는 게 아니라 향후의 시세 상승이라든가 아니면 내 월 소득이 굳이 꼬박꼬박 월 소득이 아니라 1년 뒤에 내가 1억 투자했는데 2억 됐어요. 그거를 월로 따지면 그게 월 소득인 거예요. 매월 내 통장에 꼬박꼬박 이게 들어온다는 그 개념을 탈피하셔야 돼. 예, 그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보면 좀 큰 투자한 거죠. 오케이, 2년 뒤에 내가 이걸 어떻게 하겠다. 혹은 3, 4년 뒤에 어떻게 하겠다. 그때까지 버티시면 되는 거야. 지금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일 것이고 직장인은 뭡니까? 이자 갚으시면 되는 거예요. 청년이 뭡니까? 젊음이 뭡니까? 그 젊음을 담보로 미래를 투자하는 겁니다. 은행이 우리 시청자분한테 왜 돈을 빌려줘요? 예, 청년이기 때문에. 젊음이 있기 때문에 빌려주는 겁니다. 활용하십시오. 레버리지 활용해서 꼭 투자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투자 방향은 잘 잡으셨지만 오피스텔이 아닌 다세대 쪽으로 재개발 지역에 투자를 해보자 조언 드렸으니까 이제는 그런 지역이 어디인지 좀 공부해보시고 더 궁금한 내용 생기신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 할 거고요. 자, 이번에는 문자 주신 사연 하나 더 살펴볼게요. 뒷번호 5898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주신 내용입니다. 분당구 서현동이나 야탑동 인근에 재건축 아파트를 좀 매수해 보려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자, 이번에는 일기 신도시 분당으로 좀 가볼게요. 재건축 아파트 지금 투자해도 좀 괜찮을까요, 이사님? 네, 제가 지금 이제 뭐 지도를 보면서 말씀드릴까 하다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 지금 바람이 불고 있어요. 지금 아까 보니까 서현동 다 일기 신도시 중에 분당 쪽을 보셨는데 뭐 야탑동 이 인근에 뭐 그 장미 아파트 저쪽에 뭐 현대 아파트라든가 코롱 아파트라든가 아마 이쪽도 보시고 또 이제 뭐 서현동 쪽에 오시면은 여러 아파트들이 다 몰려 있지 않습니까? 풍립 아파트부터 다 몰려 있습니다. 어디든 저는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문자 내용을 보면 자. 이게 지금 가격이 자꾸만 물건이 걷어져 가고 나오면 사라진다는데 왜 그럴까요? 파는 사람들도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네. 이 분위기 자체가 다시 또 훈풍을 타고 가격이 좀 상승포로 갈 것 같다라고 하니까 가격도 올리고 물건도 걷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투자를 하시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 바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때는 과감하게 매수를 하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정책에 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매수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수 찬성입니다. 네, 분당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지금 매수해도 괜찮다. 기분 좋은 찬성 의견 드렸으니까요.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건 어디가 좀 투자 가치가 높은 곳인지 좀 돌아다녀 보시는 일이겠죠. 언제든 중간중간 고민 생기시거나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저희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문의 주세요.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4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언제나 여러분 이용하실 수 있게 열어두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전문가와 함께 정말 오늘 이 상담 전화를 받다 보니까 시청자분들께서도 정말 많이 공부를 하고 계신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특히나 이 재개발 분야여서 더 공부를 많이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신중하고 그리고 손해보지 않는 투자하실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1대1 상담 시간이 좀 마련돼 있거든요. 이사님 다시 한번 상담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뭐 2030 세대뿐만 아니라 지금 보니까 또 이제 많은 그 자녀분 둔 분들이 내 자녀들을 위해서 아들, 딸 정말 사랑하는 심지어는 손주까지도 생각하시는 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향후에 나중에 아파트를 사주게 되면 증여세를 엄청 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한 1억 정도의 소액 투자를 해놓고 1억 정도의 소액 투자를 해놨는데 향후에 이것이 2억, 4억, 6억이 되고 또 그것이 나중에 입주권을 받는다. 이런 투자가 어디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투자를 좀 서둘러 주셔야 된다. 왜 그럴까요? 희소성의 가치입니다. 재개발지 서울 도심 내 인기 지역이 한없이 샘물처럼 솟아납니까? 여러분 보시다시피 모아타운 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으실 것 같습니까? 이게 점점 없어진다는 얘기죠. 자, 모아타운 1년에 20개씩 5년 동안 100개 합니다. 그리고 신속통합 1년에 25개씩 4년 동안 100개 합니다. 자, 그런 곳들도 인기 지역부터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는 투자할 데가 없을 뿐더러 가격이 1억이 아니라 2억, 3억, 4억. 아까처럼 한강변 투자, 어디 용산 투자 언제적부터 투룸이 4억이었겠습니까? 지금 1억 가지고 투자를 하시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정말 이 모아타운은 서울시가 아주 의도적으로 정말 진보적으로 이거 합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관심 갖고 공부를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 갖고 발품 파셔야 돼요. 그래서 현장을 보시고 그래도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저한테 상담 신청하시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전략도 짜드리고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현장도 궁금하시면 그 현장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한 시간 가질 테니까요. 꼭 연락 주시면 1대1 상담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저도 지인과 좀 이야기를 하다가 무려 7, 8년 전만 해도 한 5천만 원 이하로 투자를 할 수 있었는데 아니 지금은 5천만 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없어라는 이야기를 좀 했었거든요. 오늘 좀 1억 미만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소액 재개발에 관련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게 또 몇 년 지나고 나면 아니 이젠 더 이상 1억으로 투자할 만한 곳이 없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더 늦지 않게 남들보다 빠르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전문가와 조금 더 신중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저희 언제나 도움 드리고 있어요.
있어요. 전문가와 함께하는 1:1 대면 상담 역시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통해서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물어보시면 저희 조금 더 자세하게 참여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세미나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전화로도 내 고민 풀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방송 끝난 이후에 저희 전화 무료로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은 따뜻하지만 좀 건조한 대기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산불이나 불씨 꼭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찬 정보로 2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